탈북 방송인으로 활약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우리 남한 사회를 공개 비난했던 임지연 씨. 본명은 전혜성입니다. 자진 입북이냐 납북이냐 아니면 간첩이냐 이런 논란이 난무했죠. 저희도 북한 문제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정확하게 뭐다 단정을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저희 뉴스쇼에서 임지연 씨의 마지막 행적을 단독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지연 씨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나는 북한으로 간다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취재를 한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지연 씨가 입북 의사를 밝히고 떠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임지연 씨가 한국에서 교제하던 지인 K 씨를 어렵게 찾았는데요. 예. 임 씨는 K 씨에게 너랑 헤어지면 자기는 북한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어허. 두 사람은 3월 말에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됐는데요. 예. 이틀 후에 임 씨로부터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고 하는데 카톡 메시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저랑 딱 헤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사진이랑 카톡이 오더라고요.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단돈 8,000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거다. 제가 좀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잘 지내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탈퇴해버렸더라고요. 카톡이랑 다.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갈 거다 하고 그 북한 매체에 나온 짧은 머리. 네. 그 머리를 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 지내라. 그러니까 지금 카톡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임지연 씨가 북한 매체에 등장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과는 달라진 머리 모습으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완전 짧은 머리였죠. 네, 입북 전에 이미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등 스스로 그 변화를 꾀했다는 겁니다. 그럼 단돈 8,000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할 때 그 8,000원은 미용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갈 결심을 하고 아예 머리까지 잘랐다는 얘기인데 임지연 씨, 우리가 알기로는 잘 나가는 뭐 거의 준 연예인급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한국 생활이 그렇게 고달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네, 임 씨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많이 외로워했다고 그렇게 K 씨는 전했습니다. 딱히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요. 예.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남한을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엄청 컸죠. 혼자 사는 것도 싫어했고 어머니 보러 갈 거다 너랑 헤어지면은. 어머니 보러 갈 거다 너랑 헤어지면. 네, 그렇습니다. 임 씨 입북 배경을 두고 채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빚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빚 독촉하는 고지서가 그 임 씨 떠난 후에 많이 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방송 출연료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K 씨의 설명입니다. 근데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다 못했다. 그러니까 좌절이 됐다. 네. 또 중국에서 만났던 남성하고 돈 문제가 얽혀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임 씨는 탈북 과정에서 위장 결혼한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돈을 떼어갔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예. 이 때문에 K 씨와 교제하던 올해 초에도 몇 차례 중국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 남성하고 돈 문제 풀려고? 그렇습니다. 직접 중국을 찾았다는 거죠. 어허. 또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K 씨와도 상의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예. 결국 외로운 남한 생활 속에서 이런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자 입북이라는 카드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사귀던 K 씨의 증언 말고 주변 정황을 살펴봐도 그렇던가요? 네, 저희가 살펴봐도 K 씨의 증언이 주변 정황과 맞아떨어지는 점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임 씨는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해 왔는데 떠나면서 귀중품하고 옷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액자 속에 사진까지 빼갔다고 하고요. 그래요? 이런 점도 자진 입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죠. 그렇죠. 다만 입북 결심 과정에서 북측이 어떻게든 임 씨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북을 결심해서 스스로 간 건 맞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영향을 오라고 설득을 했다든지 압박을 했다든지 뭐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아직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당국도 한번 가려봐야 될 부분이네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남한 사회에 정착 못하고 북으로 돌아갔다. 자진해서 갔다.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임지연 씨에서만 그치는 일이냐. 아니면 이런 사례가 적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현재까지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정착했던 이들의 수가 3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예. 근데 이런 이들 가운데서 25명은 다시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북한행
탈북자들의 수는 훨씬 더 많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분 역시 탈북민 출신인데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예. 실제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자는 수백 명에 달할 수 있고 25명이라는 것은 북한에 돌아가서 우리 민족끼리 채널에 등장한 탈북자 수가 25명이고 또 그 25명 중에서 5명이 대한민국으로 재탈북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러니까 대남 선전 매체에 등장한 사람만 25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드러나지 얘기예요. 않은 사람들 수는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 거죠. 또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은 체제 선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래요? 지난 2013년이죠. 탈북했다가 다시 입북, 그다음에 다시 또 재탈북을 이어갔던 김광호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넘어가면 일단 뭐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교화소를 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데는 안 보내요. 제 발로 왔는데 왜 보내겠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못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못해요. 네네, 그렇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온 사람을 어느 정도 환대를 해줘야 또 올 테니까. 맞습니다. 그 북한 내부에서도 처벌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체제 선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임지연 씨 경우처럼 자기 발로 다시 북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큰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간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탈북자들 사이에서 파다하니까 상황이 곤궁한 탈북자들은 북한행을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정보 당국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가 재입북 행렬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죠. 그래요.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오는 이들의 이유가 다양해진 만큼 정부가 맞춤형 지원으로 남한 사회 적응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탈북자 900명 정도에 대해서 행적 파악에 나섰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 900명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명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이유로 머물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이제 뭐 간첩이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임지연 씨는 일단 제 발로 간 것이다라 결론은 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 이건 좀 답답한 노릇이고 불안하기도 한 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네. 자, 임지연 씨 미스테리 참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됐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제 발로 북한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네. 김정은 기자의 단독 취재였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남한 사회에 정착 못하고 북으로 돌아갔다. 자진해서 갔다.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임지현 씨에서만 그치는 일이냐. 아니면 이런 사례가 적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현재까지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정착했던 이들의 수가 3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 가운데서 25명은 다시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북한행 탈북자들의 수는 훨씬 더 많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분 역시 탈북민 출신인데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실제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자는 수백 명에 달할 수 있고 25명이라는 것은 북한에 돌아가서 우리 민족끼리 채널에 등장한 탈북자 수가 25명이고 또 그 25명 중에서 5명이 대한민국으로 재탈북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러니까 대남 선전 매체에 등장한 사람만 25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드러나지 얘기예요. 않은 사람들 수는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 거죠. 또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은 체제 선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래요? 지난 2013년이죠. 탈북했다가 다시 입북, 그다음에 다시 또 재탈북을 이어갔던 김광호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넘어가면 일단 뭐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교화소를 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데는 안 보내요. 제 발로 왔는데 왜 보내겠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못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못해요. 네네, 그렇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온 사람을 어느 정도 환대를 해줘야 또 올 테니까. 맞습니다. 그 북한 내부에서도 처벌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체제 선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임지연 씨 경우처럼 자기 발로 다시 북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큰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간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탈북자들 사이에서 파다하니까 상황이 곤궁한 탈북자들은 북한행을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정보당국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가 재입북 행렬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죠. 그래요.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오는 이들의 이유가 다양해진 만큼 정부가 맞춤형 지원으로 남한 사회 적응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국내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탈북자 900명 정도에 대해서 행적 파악에 나섰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 900명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명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이유로 머물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이제 뭐 간첩이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임지연 씨는 일단 제 발로 간 것이다라 결론은 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 이건 좀 답답한 노릇이고 불안하기도 한 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네. 자, 임지연 씨 미스테리 참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됐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제 발로 북한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네. 김정훈 기자의 단독 취재였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씨는 K씨에게 너랑 헤어지면 자기는 북한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3월 말에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됐는데요. 이틀 후에 임 씨로부터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고 하는데 카톡 메시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저랑 딱 헤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사진이랑 카톡이 오더라고요.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단돈 8,000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거다. 제가 좀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잘 지내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탈퇴해버렸더라고요. 카톡이랑 다.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갈 거다 하고 그 북한 매체에 나온 짧은 머리. 네. 그 머리를 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 지내라. 그러니까 지금 카톡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요. 하는 것도 싫어했고 어머니 보러 갈 거다 너랑 헤어지면. 어머니 보러 갈 거다 너랑 헤어지면. 네, 그렇습니다. 임 씨 입북 배경을 두고 채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빚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빚 독촉하는 고지서가 그 임 씨 떠난 후에 많이 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방송 출연료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K 씨의 설명입니다. 근데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다 못했다. 그러니까 좌절이 됐다. 네. 또 중국에서 만났던 남성하고 돈 문제가 얽혀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임 씨는 탈북 과정에서 위장 결혼한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돈을 떼어갔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K 씨와 교제하던 올해 초에도 몇 차례 중국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 남성하고 돈 문제 풀려고? 그렇습니다. 직접 중국을 찾았다는 거죠. 또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K 씨와도 탈북 방송인으로 활약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우리 남한 사회를 공개 비난했던 임지연 씨. 본명은 전혜성입니다. 자진 입북이냐 납북이냐 아니면 간첩이냐 이런 논란이 난무했죠. 저희도 북한 문제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정확하게 뭐다 단정을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저희 뉴스쇼에서 임지연 씨의 마지막 행적을 단독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지연 씨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나는 북한으로 간다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취재를 한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지연 씨가 입북 의사를 밝히고 떠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임지연 씨가 한국에서 교제하던 지인 K 씨를 어렵게 찾았는데요. 임지연 씨가 북한 매체에 등장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과는 달라진 머리 모습으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완전 짧은 머리였죠. 네, 입북 전에 이미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등 스스로 그 변화를 꾀했다는 겁니다. 그럼 단돈 8,000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할 때 그 8,000원은 미용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갈 결심을 하고 아예 머리까지 잘랐다는 얘기인데 임지연 씨, 우리가 알기로는 잘 나가는 뭐 거의 준 연예인급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한국 생활이 그렇게 고달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네, 임 씨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많이 외로워했다고 그렇게 K 씨는 전했습니다. 딱히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요. 또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남한을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엄청 컸죠. 또 상의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예. 결국 외로운 남한 생활 속에서 이런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자 입북이라는 카드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사귀던 K 씨의 증언 말고 주변 정황을 살펴봐도 그렇던가요? 네, 저희가 살펴봐도 K 씨의 증언이 주변 정황과 맞아떨어지는 점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임 씨는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해 왔는데 떠나면서 귀중품하고 옷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액자 속에 사진까지 빼갔다고 하고요. 그래요? 이런 점도 잦은 입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죠. 그렇죠. 다만 입북 결심 과정에서 북측이 어떻게든 임 씨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북을 결심해서 스스로 간 건 맞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영향을